예, 2026년 6월 예,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수학 공통영역 주관식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똑같이 20번부터요. 20번. 근데 이 말씀을 드려야 그래도 저랑 똑같은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실수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저는 수학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서 성적 잘 받는 분들 계시면은 저는 집안에 안 둡니다. 예, 안 두는 이유가 제가 뭐 그거 한 게 아니라 점수 잘 받으면 그냥 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점수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아서 제 옆에 안 둡니다. 저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제가 말이 긴데 아예 어차피 설명 많이 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이 문제 푼다고 이 문제가 뭐 수능에 나온다. 일단은 자꾸 전체적 그리고 또 뒤에 가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자꾸 뭔가를 식적으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사람이지 답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 자꾸 식 내에서 문자 내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관념도 좀 버려주시고요. 그건 뒤에서 할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 혓바닥이 긴데 아니 제가 태블릿으로 풀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다시 올라가시는 게 맞아요. 그냥 제 스타일로는 어떤 문제든지. 그냥 막 위에 읽고 식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식부터 먼저 좀 보시고 식 보고 알겠으면 그냥 알겠는 거예요. 그냥 됐어. 위에 설명 볼 게 뭐 있어. 책을 봤는데 좀 그거 위에 가서 설명을 좀 들으시고 이런 건데 수능에서요. 공통 영역에서요. 수능 아니라 모의고사도 뭐 지수 함수가 나왔죠. 로그 함수가 나왔죠. 그 와중에 밑도 같아. 얘는요 무조건 뭐를 갖다가 역함수 이용. 그냥 일반적인 문제였다라면. 얘네들 역함수 아닌데 그래 역함수 아니지 하면서 진짜 그랬어요. 저 이 문제 보자마자 잠깐만 로그 b의 x는 그러면은 이런 놈이겠네. 그리고 얘는 x축 대칭한 거겠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뭔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빈칸 채우기네. 자 빈칸 채우기.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실 일은 없잖아요. 저 진짜 이거 태블릿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 올리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딱 보이시잖아요. 만약에 수능 모의고사에서 빈칸 채우기 나왔다. 그냥 주는 거예요. 사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무조건 받아 먹으셔야 되는데 절대로 여기에서는 물론 나중에 돌아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돌아가서 찾는 게 훨씬 쉬워요. 앞에서부터 빨리 읽어 나가서 하면은 찾기도 쉽지 않을까요? 아무튼 똑같아요. 시간 걸리는 거 똑같아요. 에이, 이 풀이를 갖다가 이 빈칸 채우는 이 과정을 다 이해하고 이러면은 다른 수학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돼요. 예, 안 되시니까 그거는 평소 문제 풀이 하실 때도 그렇고 아예 습관을 이렇게 무조건 빈칸부터 먼저 가세요. 빈칸 되셨나요? 그리고 빈칸 위 아래줄만 먼저 보시는 겁니다. 거기서 못 찾겠으면은 한 줄만 더 올라갔다가 거기에서도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으면 그때 완전 조건식으로 가보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진짜로. 제 말 믿고. 이런 거 쓸 그래프 필요 없다니까. 예, 그래서 얘는 m은 알파분의 베타인데 바로 밑줄 보니까 이씨 그래서 베타는 3알파라는 거잖아. 예, 그래서 얘는 얼마다 가는 3이다. 그리고 나를 갖다가 보시는 거예요. 또 이거 보지 말고 나를 보시면 베타는 근데 베타 사승은 m이 더 좋네. 그러면 얘는 4제곱근은 얼마? 3이다. 그럼 얘도 그냥 뭐 m도 알겠다. 베타도 알겠다. 뭐 물론 살짝 의심은 가긴 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3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분의 4제곱근 3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4루트 3 예, 요렇게 다 구했네. 끝났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다 곱해주고 제곱해주라고 했으니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의 루트 3이 되게 되나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제곱해 주시게 되니까 48이 답이 맞다. 이렇게요. 괜찮으신가요? 혹시라도 개소리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21번이요. 이렇게 있고, 근데 이건 두 가지입니다. 미적분 선택하시는 분들은 늘 만족하는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요거요. 아이,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 문장. 전체적으로 후루룩, 왜냐면 이거 봐봐요. 나 이거 뭔 소리인지 지금 잘 모르겠고. fx는 그냥 3차 함수라는 것 같고요. 뭐 해서 최대값을 GT라 하자. 자, 미적분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게 미적분에서 나왔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역함수의 미분법, 우리가 뭐 또 이런 걸 갖다가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은 아니시라면, 그리고 여기는 공통 영역이잖아요. 그거 쓸 거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뭐 알파도 나오고 t도 나오고 알파의 최대값을 뭐가 중요할까요? t예요, t. 왜? 이 함수에 뭐가 복잡하고 알파의 최대값 뭔 소린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이걸 글만 보고 뭔 소리인지 어떻게 하냐고. 알파의 최대값을 gt, 도대체 이 함수는 뭐에 움직이는 함수인지 t예요. 뭔지는 몰라도 t가 미지수구나. 이거부터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그리고 그래서 t가 미지수. 시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저게 왜 떴지? 예, 그래서 t가 미지수구나. 진짜예요. 그럼 이제 t부터 먼저 한번 보자고요. 알파는 나중에 생각하고. 즉 요놈은 보시면 함수 fx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그러면은 fx를 x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뒀을 때 얘를 미분해 주시면은 3t의 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b가 나오게 되고, 즉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b 더하기 4라는 요런 오른쪽 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t가 즉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 좌표가 a인 요런 놈이 나오게 될 건데, 이 어떤 t값에 의해서,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잠깐만, f 알파랑 t값 내가 여기가 t1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요게 어찌됐든 y값이 되게 될 건데, 그것과 같은 f 알파 y값을 가지는 알파의 최대값. 자 이제 항상 그래요. 3차잖아요. 일단은 가장 간단한 2번 타입, 3번 타입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얘네들 위치가 꼭 거기 있으면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즉 얘가 하는 말은 t1일 때 같은 y값을 가지는 요놈 알파1 f 알파1 최대값.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냥 알파1이 함수의 y값인 거예요. 알파의 최대값, 즉 g의 t1은 알파1인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런 그래프 그리실 때 x축, y축, x축과의 교점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x축, y축 그리고 얘 위치 잡고 이상하십니다. 그래서 얘의 변곡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3분의 a니까 여기가 a고 얘의 변곡점이 그러면 마이너스 3, a가 양수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얘는 그러면은 y축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a더라, 이러고 있으시면 강해요. 즉 t1은 여기에서부터 쭉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서. 그러면은 그때 알파가 y값이에요. 최종적으로는.
그 알파 값은 계속 뭐 나도 왜냐면 T1이 여기일 때는 요런 알파 값을 가질 거고, 즉 알파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예. 언제까지? 딱 여기가 올 때까지. 여기가 T2였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알파2가 되게 되는 거예요. 즉 T 값이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쭉 오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때에 똑같은 Y 값을 가지게 해주는 X의 최대값도 그냥 여기에서 여기로 쭉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서게 되면, 만약에 T3를 여기 왔다. 그러면은 그때의 알파3는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 Y 값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알파2를 기점으로. 연속인 함수네. 되셨나요? 2번, 3번에서는 왜? 에서만 어찌됐든 뭐가 나와야 된다? 불연속이 나와야 된다는데.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미 또 눈치를 3차만 두고도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어떤 Y 값에 대해서 최대 알파 값. 그래서 얘는 계속 연속적으로 X 값이 변할 건데, Y 값에 따라서 X 값이 연속적으로 변할 건데, 어디가 되는 순간, 여기까지는 요런 X 값이에요. 잘 했겠지. 근데, 여기까지는 요렇게 연속적으로 변해. 그러다가 어디가 되는 순간, 이 Y 값에 대해서는 왜? 똑같은 Y 값을 가지는 최대 알파 값은 여기로 점프를 하게 될 거니까. 갑자기 점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그다음부터는 이 Y 값에 대해서는 또, 요때 X 값, 요때 X 값, 여기에서 연속적으로 변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 최대 알파가 점프가 되는 때는, 그랬었죠. 되셨나요? 그럼 봐봐요. 만약에 이 Y 값이, 우리 왜냐면은 이 Y 값은 이 포물선 내에서 움직여야 되니까요. 계속 증가만 할 수 있으면은, 그래, 여기서 불연속, 딱 한 군데서 불연속 나네. 즉, X 값이 이렇게 쭉 오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갑자기 뛰어서. 요게 되겠지만은, 얘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다시 Y 값이 백해야 되죠. 즉, 이 상황이었다라면은, 얘가 백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왔다가, Y 값이 낮아지게 되면은, 다시 이쪽 라인으로 타고 와서 이렇게 가는, 불연속이 점프가 몇 군데서 일어나겠구나. 두 군데서 일어나겠구나. 그러면은 뭐, 거의 끝났죠. 자, 아니지. 살릴 수 있잖아. 저 식비 다 없애는 줄 알고 또. 설명.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니까. 되셨나요? 그러면 이거 해놓고, 만약에 2번, 3번 아닌데, 잠깐만. 이랬다라면, 이거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예, 이건 2번, 3번하고 타입이랑 똑같은 거니까. 되셨나요? 뭔가, 요렇게 높이를 맞췄다라면. 이거 뭐 왼쪽편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그래프가.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느낌이. 되셨나요? 3차가 왼쪽에 있어도 전혀.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보기가 좋죠. 아무래도. 이거 아니라면은, 뭐 이렇게 가셨어도, 이거 먼저 해보셨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얘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요. 물론 답은 아니지. 얘가 t가 요렇게 올 때마다, 그러면은 알파도 요렇게 올 거예요. t 값에 따른 알파 값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t가 딱 요 값이 되는 순간 알파 값은 점프를 하겠죠. 그리고는 t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갈 거예요. t가 다시 내려오게 되니까 연속적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요때의 t 값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우리가 아까 즉 불연속이 몇 군데서 일어나겠다, 두 군데서 일어나겠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꼭지점과 극대를 맞추거나 꼭지점과 극소를 맞추는 이런 센스는 그래, 있어야죠. 예. 얘가 이런 상황이었다라면은 쭉 와서, 즉 t 값이, 이 알파 값이, y 값이 여기까지 연속적으로 쭉 오다가 딱 꼭지점에 도착하는 순간 띄워버리는 거죠. 이 값으로. 그리고는 다시 y 값이 낮아지니까 연속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는 X값 얘기입니다. 네. 되셨나요?
그거였구나. 즉 요때가 얼마라는 거다. 3이라는 거다. 그리고 G3 그때 왜냐하면 알파의 최대값을 얼마 1이라고 했으니까 요때 x값이 얼마구나 1이구나. 되셨네. 예, 그러면은 뭐 어찌됐든 얘 꼭지점 좌표는 잠깐만 이거랬잖아. 아까 A라고 말씀드렸나? 어찌됐든 그냥 A였던 건데 A가 얼마다? 3이다? 나오게 되는. 그 다음에 A가 3이었던 거고 G'에 F'에 1은 얼마? 0이었었어야 하니까 여기에다가 1 넣어주시. 그러면은 3 더하기 2A니까 6 더하기 B가 얼마? 0이었었어야 한다. 즉 B는 마이너스 9더라.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요식에다가 1을 넣어준 값이랑 요식에다가 아니 요식에다가 3을 넣어준 값이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3부터 먼저 넣어줍시다. 마이너스 9 더하기 6, 3, 18 마이너스 9 더하기 4 나오는 요 값이랑 그래서 4랑 전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워가면서 합니다. 지우는 거 하지 마세요. 여기에다가 1 넣어줄까? 즉 1 더하기 3 빼기 9 더하기 C가 어때야 되더라? 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C는 얼마더라? 9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다 됐죠. 이제 F2 값을 물어봤으니까 8 더하기 4, 3, 12 빼기 18 더하기 9니까 21이고 11이 답이 되겠다. 괜찮으실까요? 22번이요. 마지막 문제인데 이것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좀 재미난 수열이 나온 것 같아요. 수열이 나온 것 같은데 어, 이번 모의고사 다 쉬웠는데 쉽고 뭐 그냥 식상한 류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점수도 좋더라. 다시 한번 제가 객관식 때 말씀드렸나. 아무튼 22번은 조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자 이거는 좀 명심을 해주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육모나 구모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뭐 어떤 새로운 이때까지 하고는 또 다른 류의 문제 접근법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 해의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보통 그 다음에 수능에서 그런 류의 문제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다음에나 다다음에. 근데 이 수열 22번에 관련된 문제는 만약에 이런 비슷한 류의 문제가 지금 AK는 10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어,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든지 K 값의 합을 구하라든지 이런 류의 문제는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온다면 원래 수능에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재작년의 패턴이 그랬어요. 3모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모까지 22번 또는 15번에 동일한 형태의 수열 문제가 계속 나오고는 수능에서도 무조건 나왔어요. 그게 22번이었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열에 관련된 거는 다음 모의고사를 좀 보시면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더 경각심을 할 거니까요. 근데 하나만요. 이건 안 나올 확률은 많습니다. 이제 재작년까지 나온 건데. 그 얘하고는 다르게 이때까지 죄송해요. 원래 안 바쁜데 왜 오늘따라 왜 이러지? 어, 이때까지 이제껏의 문제는 모든 A1 값의 뭐 합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가 물어봤죠. 자,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22번은 완전 그냥 좀 새로운 형태니까요. 그리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좀 잘 보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값이 있는데 잠깐만 모든 A1 값의 합 두 가지입니다. 근데 안 나올 확률은 많아요. 그래도 모의고사든 뭐든 문제집이든 좀 믿으세요. 믿고 조건이 왜냐하면 모든 A1 값의 합이 있고 이 어떤 특정 값을 주고 이 수열에 이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A1들을 다 찾아가지고 합을 더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이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갖다가 잘 모르세요. 그걸 명확하게 섞어 드리겠습니다. A10은 9일 때 무조건 A10부터 시작해서 가지치면서 A1으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요. 뭐 이거 제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또는 요렇게 나왔잖아요. 무조건이라고 하자. 무조건 99% A1부터 시작해서 A10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자,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어떤 값이든 정확한 값을 줬어요. 정확한 딱 떨어지는 값을 줬어요. 그럼 무조건 거꾸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 가셨죠? 얘도 지금 정확한 값을 그래서 A10이 얼만데요? A9가 얼만데요? 개별적 정확한 값이 있나요? 없죠. A10은 양수일 때, 2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 정확한 값인가요? 아니죠. 그때는 무조건 A1부터 가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일단 그거. 이거 문제 풀었습니다. 11. 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데, 본인들은 답지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문자로 두고, 문자로 두면 다들 이게 뭔지 몰라. 그건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지만, 4인 더하기 3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애들의, 뭐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만 그 숫자들이 어떤 숫자, 3, 7, 이거 계산해야지 나오지. 이게 어떻게 그냥 그게 돼요. 일단 써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7은, A5는 A1 더하기 4래요. A1은 1이니까 는 5다. 그 나중에 하자고. 괜히 는 5다까지 하면은 복잡해. A11은, A9는 A2 더하기 4래. A13은, 미친놈이네. A13은 A3 더하기 4래. 뭐 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조건은 있으니까, 잠깐만, A1은 1이니까 A2는 2겠죠. 그거에 더하기 1이니까. A4는 3이겠죠. A8은 4겠죠. 일단은 점점점 하세요. 뭐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A3은 4를. 그러면 A6은 5를. A12는 6이래. 이제 이 정도로까지 적으시면은, 그리고 이제 질문을 보면은 얘가 10이 되는 자연수 K의 개수. 저는 이것도 합이라고 보고. 잠깐만. 이 수열은 뭐가 됐든지 1씩 더해지거나 아니면은 4씩 더해지는 이 패턴을 가지는구나. 예. 물론 한 칸당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되셨나요? 이 수열은 더하기 1 또는 더하기 4로만 변화가 되는군.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잠깐만. A의 16은 5고, A의 32는 6이고요. 뭐, 물론 패턴 찾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A의 64는 7이고요. 이 뒤로는 안 적어도 되니까. A의, 뭐, 물론 이제 여기에서 패턴 찾으셔가지고, 잠깐만, 2의 6승, A의 2의 6승, 즉, A의 2의 9승은 얼마겠네? 10이겠네. 10이 되는 K 하나 찾았어요. 512. 되셨나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K들을 갖다가 다 더하라는 거구나. 이 뒤로는 내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은 10이 나와버리는 순간 얘는 더하기 1 아니면 뭐 A 1024는 11이겠죠. A의 2048은 12겠죠. 맞죠? 10승이 11, 12승이 12. 그죠? 뒤로는 생각할 필요 없다. 10이 나와버리는 순간 그 뒤로는 더 이상 이 패턴으로는 10이 나올 그게 없다. 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읽어지신다라면은, 근데 이게 그냥 보고 어떻게 읽어지냐고. 우리가 쉽고, 물론 정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난, 저는 스탯이 낮아가지고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잠깐만 A의 24는 7 이었고요. A의 48은 8 이었고요. A의 96은 9 였고요. A의 192는 10 이다. 여기에서도 나오겠다. 2 개가 답일 리가 없겠죠.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해 보자고. 얘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열은 어찌 됐든 바로 밑에 칸칸칸칸 연이어서가 아니라 어찌 됐든 어떤 특정 숫자 값을 가진다라면은 더하기 1씩 더하기 1씩 더하기 1씩 해서 10을 도달할 수도 있지만은 더하기 4로 바로 건너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만약에 A64가 7이에요. 그러면은 더하기 1씩 더하기 1씩 해서 10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얘는 A의 4 곱하기 64 더하기 1 항은 11로 점프가 되는 거예요. 또는 A의 4 곱하기 64 더하기 3항도 11로 점프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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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12, 13, 14, 10 그거예요. 아, 7은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6부터는 여기에서 10으로 건너뛰는 거 몇 개가 나올 수 있겠다? 2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이제 지울게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되셨나요? 얘는 바로 어디로 건너뛸 수 있겠다? 9로 건너뛸 수 있는 거예요. 그 2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각각의 2개에 대해서 2배씩 2배씩 해줘서 10이 될 수 있겠죠. 2개. 얘도 8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8에서 또 4 건너뛰면 4 건너뛸 수 있지. 10이 되는 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 되셨나요? 그래서 몇 개다? 2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3이었던 거니까 어디로 건너뛰겠다? 7로 7에서도 여전히 2개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죠? 자, 이제 2였으면 요게 이제 조금 그러면은 1도 왜 문제가 있는지 알겠다. 괜찮으신가요? 2였으면은 일단 6으로 건너뛸 겁니다. 6으로 건너뛰면은 여기까지가 2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각각의 2개에 대해서 또 점프를 해서 10이 되는 애들이 2개가 각각 2개가 나올 거고 아니면은 6에서부터 7, 8, 9, 10 다시 올라가죠. 각각에 대해서 한 개씩이 나오겠죠. 그래서 총 얘는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애들은 몇 개가 되겠다? 6개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2에 2배를 해줘야 돼.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좀 귀찮은 놈이 뭐가 되겠다. 6개. K1은 1에서부터. 그죠? 자, 이제 여기에서 5로 뛸 거예요. 플러스 4. 왜 플러스 1씩 가는 거는 이미 여기에 계산 다 됐으니까요. 그것도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2개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세 가닥, 세 가닥이라고 해야 되겠죠. 9로 띄어서 10으로 가는 2개가 나올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에서 더하기 1 해서 6이 되는데 아니면 이걸로 가죠. 이러면은 되게 헷갈리지 않나? 6으로 가는데 1씩 올라가는. 자, 이제 여기에서 또 10으로 뛰는 애들이 있을 거고요. 6, 7, 8, 9, 6은 아니고 7, 8, 9, 10 가는 애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요건 몇 개? 각각에 대해서 2개. 몇 개? 1개. 되셨나요? 그럼 여기가 총 몇 개? 3개. 즉 몇 개? 5개. 즉 몇 개? 10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맞죠? 1개. 그다음에 올라가서 되셨을까요? 여기는 뭐 계산 다 끝났죠. 4에서 가는 거는 2개. 5에서 가는 것도 잠깐만 4에서 가는 거 2개였죠. 2개. 얘도 몇 개? 2개. 얘네들은 생각 안 해도 되더라.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24, 25 여기에서 25가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잠깐만 답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나 지금 뭐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유 맞네. 예. 여기에서는 7 개가 나오게 될 거니까. 그래서 얼마다? 32 개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 물론 저도 색깔 다른 걸로 하기는 했지만은 그 구분 지어 가지고 나중에 계산하실 때 종이에는 잘 풀어요 진짜. 예 아무튼. 예 고렇게 너무 식으로 아유 이 벽지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수학자 아닙니다. 그런 말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분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은 벽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 푸는 사람이지. 응. 그리고 아무리 문자를 잘 설명하면서 답지를 만들어 봐야 안 보여. 그거 보면서 연습하면 안 늘어. 요. 저는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수열은 나열하는 것도 겁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나열해서 그것도 예 아무튼 그렇더라. 수고 많으셨습니다.